왜 회피형 사람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직후에 늘 친구로 지내자고 제안하는 걸까요? 겉으로는 참 어른스럽고 합리적이며 심지어 배려심 깊게 들립니다. 마치 아름다운 관계를 완전히 망치기보다는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당신의 삶에 계속 남아 친구라는 가치 있는 위로상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관대해 보이는 이 제안의 이면에는 훨씬 더 치밀하게 계산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이 친구 제안이 여러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완전히 잃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면요. 이 어른스러워 보이는 제안이 사실 회피형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심리적 행동 중 하나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회피형 사람들이 사랑 대신 친구를 제안하는 진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이런 제안을 할 때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다면 크게 놀라실 겁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감정적 조종의 민낯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라는 제안은 당신을 감정적인 불확실성 속에 방치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필요만을 완벽하게 채우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리를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그냥 친구로 지내자는 말을 예전과 똑같이 들을 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로 지내자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자기 감정에 혼란스러워하거나 연인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회피형 사람에게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친구로 지내다 보면 결국 다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이런 해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당신을 이성으로 거절한 후 친구를 제안할 때 그들은 자기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도 아니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계산된 심리적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며 그 어떤 목적에도 당신을 위한 배려는 없습니다. 겉보기에 친구 제안은 꽤 너그러워 보입니다. 인연의 가치를 인정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존중하려는 사람처럼 들리죠. 아무것도 주지 않는 대신 무언가를 내어주며 거절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런 포장 덕분에 이 전략이 아주 효과적으로 먹혀듭니다. 당신은 거절당하고 있지만 거절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사려 깊고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니까요. 완전히 관계를 끊어내는 대신 타당하고 배려심 넘치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이 접근법이 소름 돋는 이유는 거절을 관대함으로 둔갑시킨다는 점입니다.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준다고 포장하죠.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적절한 형태로 바꾼다고 말입니다. 이런 말장난은 당신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분노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거절을 제안의 형태로 교묘하게 숨겼기 때문입니다. 너랑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할 때 당신이 느끼는 기분이 얼마나 다를지 생각해 보세요. 전자는 가혹하고 단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후자는 당신의 감정을 배려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사려 깊은 제안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심리적 조종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뻗어 있습니다. 친구를 제안함으로써 그들은 본질적으로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깎아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선에 맞춰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기대치를 자발적으로 낮추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방법이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결정의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친구 제안을 거절하면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나쁜 사람은 당신이 됩니다. 반대로 수락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 되므로 나중에 이 관계가 불만족스럽다고 불평할 자격조차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통해 그들이 진짜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친구 제안은 감정적인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당신의 관심과 인정, 그리고 감정적 에너지는 계속해서 뽑아먹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도피처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쏙쏙 챙기는 심리적 전략인 셈입니다. 그냥 거절했을 때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챙겨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그들은 당신과 완전히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 결정을 스스로 감당하고 자신을 아껴주던 사람을 밀어낸 대가를 치러야 했겠죠. 하지만 친구를 제안함으로써
그들은 그 단호한 끝을 피합니다. 문을 열어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감정적 투자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은 정말로 치밀해집니다. 친구라는 핑계로 그들은 다른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동안 당신을 예비용으로 곁에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받고 싶거나 외로울 때 언제나 곁에서 걱정해주고 챙겨주면서도 연인 관계에서 오는 그 어떤 압박감이나 기대는 전혀 주지 않는 완벽한 존재 말입니다. 이 관계는 정서적인 친밀감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누군가와의 연결감과 인정은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랑에 필요한 상처받을 용기는 내지 않으면서 자신을 깊이 아껴주는 사람이 주는 혜택만 쏙쏙 빼먹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제안이 지닌 심리적 폭력성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친구로 지내자는 제안은 대개 깊은 늪에 빠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아주 잔인한 형태의 감정적 고문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는데 친구로 지내자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을 촉발시킨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마치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 척 연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물속에 있으면서 숨을 참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은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버틸 수 없고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깁니다.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면서도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호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보았고 느꼈고 어쩌면 은근히 부추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당신이 그 감정을 억누르고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듭니다. 당신은 의미 있는 우정을 유지할 만큼은 가까워야 하지만 그 이상을 원하지 않을 만큼은 멀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삶과 안부를 걱정해야 하지만 결코 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 정서적으로 곁에 있어 주어야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정서적 안식처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관계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은 어마어마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행동을 검열하며 진짜 감정은 억누른 채 그들이 원하는 착한 친구가 되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들은 이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회피형 사람들이 이 제안을 하는 데는 당신이 진실을 알면 경악할 만한 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친구 제안은 단지 당신을 곁에 두거나 예비용으로 삼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가한 감정적 상처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피하면서 당신에 대한 심리적 통제권을 쥐기 위한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이 친구를 제안할 때 그 속뜻은 이렇습니다. 네가 계속 나를 챙겨주고 정서적으로 내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 하지만 나는 내 감정에 보답하거나 내 회피 성향이 너에게 주는 상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거야. 친구라는 틀은 그들이 앞으로 당신에게 줄 모든 상처에 대해 아주 완벽한 변명거리가 되어줍니다. 그들의 무관심에 당신이 상처를 받으면 그들은 우리가 친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내세울 것입니다. 당신이 방치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친구를 선택한 건 너였다고 상기시키겠죠. 이 관계는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막아주며 자신들의 행동을 전혀 바꿀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회피하고 당신보다 자신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당신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옵션으로 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불평이라도 하면 합의한 것 이상을 바라는 당신의 문제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겪는 실망감의 책임을 오롯이 당신에게 떠넘기면서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투자로부터 계속 이득을 챙기는 치밀한 심리적 덫입니다. 이 방법이 유독 악랄한 이유는 당신의 선한 배려심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친구 제안을 아주 너그러운 타협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당신이 느끼는 모든 불만은 배은망덕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탈바꿈됩니다. 당신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이 정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건가? 하며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자기 의심 때문에 당신은 단호하게 거절당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이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상실의 아픔을 깨끗이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완전히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아갈 수도 없는 어중간한 상태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라는 명목하에 그들은 당신의 감정 상태와 연애사를 감시하면서도 자신들의 의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 아직도 자신에게 미련이 있는지, 잘 극복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친근한 걱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알아냅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그들에게 막대한 심리적 권력을 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과 연애 상황을 다 알면서도 당신은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똑같은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얼마나 전략적인지 보여주는 더 깊은 차원의 조종이 있습니다. 친구 제안은 완전히 거절했을 때는 채울 수 없는 그들의 자존심을 채워줍니다. 당신이 이성적으로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제안을 수락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감정적 결함을 눈감아주면서 그들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꼴이 됩니다. 친구로서 당신이 그들의 삶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곁에 둘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친구로 남겠다는 당신의 의지는 그들이 연애 상대로서 얼마나 부족한지와 상관없이 당신이 그들을 진심으로 아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감정적 위험 부담도 없이 자아를 채워줍니다. 상처받을 용기나 책임감 없이도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인 관계가 주는 책임은 교묘히 피하면서 누군가에게 간절히 원해진다는 우월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당신이 친구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셈입니다. 마치 연애가 주는 의무는 쏙 빼고 사랑받는 혜택만 몽땅 챙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은 정말 소름 끼치게 돌아갑니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헤어진 연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쿨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연인에게 증명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당신이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정서적 성숙도와 관계 유지 능력을 증명하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서도 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미래의 연애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철저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 역학에서 당신을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친구 제안이 그토록 치명적으로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당신의 깊은 감정을 당신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제안을 할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마음을 빼앗겼고 그들을 깊이 아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잃는다는 생각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관계라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언젠가는 다시 잘 될지도 몰라, 좋아하는 사람과 쿨하게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친구 제안을 수락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합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빠져나오기 힘든 심리적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너무 가까이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고 당신에게는 그토록 철벽을 치던 감정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퍼주는 모습을 말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친구존에 갇힌 채 그들의 새로운 연애사를 관람하는 VIP석을 강제로 배정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는 절대 주지 않았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일 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감정적 투자와 로맨틱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매번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정작 당신 자신은 친구라는 자리에 만족하기를 강요받습니다. 이것은 깔끔하게 헤어졌을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기형적인 감정적 고문입니다. 상실을 슬퍼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대신 당신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영원히 기다리는 상태에 갇혀버립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그 연애를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이죠.
가장 잔인한 것은 그들이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 당신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거절당한 아픔은 철저히 숨긴 채 자신들의 새로운 연애를 응원해주는 완벽한 친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이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거절하고 친구를 제안할 때 당신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를 수락하거나 아예 사람을 잃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선택만이 그들이 아닌 당신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친구 제안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정신적으로 해로운지, 그리고 왜 당신이 아닌 그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꼴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보답은 전혀 받지 못한 채 그들의 예비용 쉼터로 전락하고 맙니다. 두 번째 선택은 친구 제안을 거절하고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보다는 훨씬 건강한 방법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면죄부를 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성숙한 제안을 했고 당신이 그것을 거절했을 뿐이라고 정신 승리를 하며 떠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들의 삶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서적 회피가 불러온 결과를 직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선택을 통해 당신은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제안은 고마워. 하지만 나는 호감이 있는 사람과 친구로 지낼 생각은 없어. 나중에 내 마음이 정리되고 이 관계가 그저 아쉬운 위로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친구로서 원해지는 날이 온다면 그때 내가 먼저 연락할게. 이 대답은 그들의 심리적 전략을 완전히 박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첫째, 감정이 없는 척 연기하는 대신 당신의 진짜 마음을 당당히 인정합니다. 둘째, 그들의 제안이 당신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셋째, 공을 그들 쪽이 아닌 당신의 코트로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답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이 가져온 진짜 결과를 직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연인으로서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당신 곁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보답 없이 당신의 애정을 빨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재는 동안 당신을 안전한 예비용으로 묶어둘 수도 없습니다. 이 대답은 종종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반응을 끌어냅니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협을 시도하거나 그래도 친구가 가장 좋은 선택이라며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취를 감출 텐데 이것은 그들이 애초에 당신과 진정한 인연을 이어갈 마음조차 없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신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보다 못한 관계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척 거짓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곁에 내어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필요할 때만 당신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헛된 희망 대신 스스로를 존중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선택지에 대해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친구를 수락하거나 단순히 거절할 때는 알 수 없는 회피형 인간의 진짜 밑바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감정적 부스러기 따위는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그 알량한 제안에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조용히 물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처음부터 당신과 진정한 친구가 될 마음이 없었으며 그저 자기 편한 대로 곁에 두고 싶었을 뿐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너무 융통성이 없다거나 감정적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는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들의 이기심을 보여줍니다.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당신이 친구 제안을 거절한 후 갑자기 그들이 로맨틱한 관심을 보이며 다가올 때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더 깊은 관계를 맺을 능력이 있었으면서도 당신을 예비용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패턴은 회피형 심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종종 누군가를 완전히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이 주었던 사랑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입니다. 당신은 이미 마음을 정리했고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야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이미 흥미를 잃었을 테니까요. 친구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은 그들의 감정적 회피 패턴에 휩쓸리지 않도록 당신을 보호합니다. 수많은 회피형 사람들의 주변에는 위로상으로 주어진 친구 타이틀을 수락한 과거의 인연들이 수두룩합니다. 당신이 그 수집품 중 하나가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보답받지 못하는 그들의 감정적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사랑 대신 친구를 제안하는 심리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을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면서 연결감이 주는 혜택만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할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최소한의 투자만으로 외로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감정적 보험을 원합니다. 이 심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들의 의도만큼은 명확해집니다. 그들이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안다면 관대함으로 포장된 조종에 휘둘리는 대신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친구로 지내자는 말은 결코 여러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거나 과거의 추억을 존중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심리적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짓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당신을 위해 제대로 된 식사 한 끼조차 내어주지 않는 사람이 던지는 감정적 부스러기에 절대 만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이성적인 호감을 거절당한 후 회피형 사람에게 친구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흔히 볼 수 있는 회피형 행동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셔서 감정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더 많은 통찰력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